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전입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두 사람. 자, 전주의 의원, 그리고 조수진 의원이죠. 그야말로 보수의 두 여전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둘의 스타일은 조금 다릅니다.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죠. 나이도 비교적 이제 소장층에 들어가는데 50 그쯤 됐죠. 49세, 50세 이 정도죠. 한동훈 장관하고 거의 나이가 같은 나이인데, 맞죠. 50세 정도죠. 전라북도 익산 출신입니다. 정말 그 파이터죠. 전투력이 있고, 웅변가형 그런 어떤 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정치인으로 자라날 이제 소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왼쪽에 있는 전주의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고요. 나이가 이제 몇 살 많습니다. 54세인가 이렇죠. 초선 의원입니다. 두 사람 다 비례대표고요.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는 미래한국당 거기 출신이죠. 거기 비례대표 15번으로 정말 가까스로 지금 당선된 케이스인데요. 이 두 사람이 전투력이 굉장합니다. 앞으로 보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이렇게 보면요, 호남 쪽으로 계속해서 이 이제 지형을 넓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영남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그 효과도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론조사 하나를 보니까 호남 지역에서 무려 33%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나왔더라고요.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왔던 거는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런 지지율이 있었어요. 잠깐. 그렇지만 그 후로는 완전히 소멸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재현되는 것을 보고 호남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는 호남이 지금처럼 이렇게 영호남 그 분열이 심하지 않았는데 그 후에 이게 극심해진 거죠. 자, 아무튼 호남으로도 계속해서 이 영역을 확보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호남을 저쪽에 아성으로 만들어 놓으면요, 정치가 안 돼요. 선거가 안 됩니다. 거기도 적어도 한 3대 7 구도는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 보면 TK를 보면 대선을 할 때 보면 대체로 25% 정도 이 야당 지지가 있거든요. 지금의 야당 지지. 그것처럼 전라도 전체를 3대 7 구도, 적어도 2.5대 7.5 구도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뭐 1대 9, 2 구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최근에 전주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발표를 하나 했더라고요. 저격이라고 할 거야. 저들은 지금 어쨌거나 이재명하고 같이 이제 맞물리는 이쪽에 이제 맞불 작전으로 김건희 여사를 주로 많이 거론하죠. 김건희 여사를. 특히나 이그 특검 관련해서 쌍특검을 계속해서 주장하거나 이런 식인데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얼마 전에 검찰이 중대한 결정을 했었죠. 거기에 대한 글입니다. 지난 2일 검찰이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까지 무려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자, 전주의 의원의 글입니다. 자, 이 사건은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면서 문재인 정권과 충돌하자 열린민주당 측이 앞장서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정치적 목적의 사건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들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냥 그런 겁니다. 자, 르코르 비지에전, 자코메티전 세계적 거장들이죠. 야스파 걸작전 등 세계적 거장의 작품을 전시하고 그 입장표를 단체 구매한 기업들을 홍보 팜플릿에 협찬사로 이름을 올렸을 뿐인데 아무 근거 없이 뇌물 운운하며 고발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름이 나타나니까 이게 뭐 뇌물 먹고 뭐 이랬다 이러면서 저들이 근거도 없이 그냥 고발했던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확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총동원하여 강도 높게 수사를 펼쳤습니다.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여러 기업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통째로 기각되는 수모를 당할 만큼 검찰은 무모한 수사를 자행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수모죠, 수모. 자, 르코르 비지에, 자코메티, 야스바 걸작전은 해마다 이어져 온 전시로서 협찬업체, 입장표 구매 방법 등이 모두 유사함에도
검찰은 대선이 코앞인 2021년 12월 공소시효가 임박한 르코르 비지의 전만 혐의 없음 처분했습니다. 마땅히 함께 혐의 없음 처분을 해야 할 사건임에도 그렇게 한 것이죠. 자, 일부만 쪼개기 처분하며 대선 개입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이 대통령이고 검찰 자체도요 친정권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당시 그 사건을 맡았던 검사 팀들은 대체로 친문 성격, 현재 야권 성향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 그러면 반윤석열에 가깝죠 전부. 자, 이들이 대선에서 결국은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서 뭐 개노릇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당시 쪼개기 처분을 지시한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고 철지난 가짜 뉴스로 지난 대선을 혼탁하게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사과해라. 뭐 이렇게 지금 전주의 의원이 아주 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런 목소리 계속 내야 되고요. 국회에서 계속 싸워야 됩니다. 지금은 투쟁하는 것이 미덕입니다. 가장 큰 덕목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안철수처럼 뭐 한가하게 뭐 미래 먹거리 타령하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안철수 아니라도 할 사람 많아요. 정책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이 없어서. 정책은 인터넷 검색 조금만 하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하루아침에도 100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금은 정책보다도 어떤 노선의 이 다툼에서 갈등에서 안정적인 세력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모두 뛰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조수진 의원. 자, 최근에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윤 후보로 분류되는 조수진 후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언론에서 주로 그렇게 평가하죠. YTN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비윤 후보들을 지휘하는 이준석을 겨냥해서 대표 시절에 내부 총질과 성상납 무마 시도가 확인돼 끌어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당 대표인데 성찰과 반성 없이 대리 출전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천하람 이야기죠. 자신이 못 나오니까 천하람을 갑자기 그것도 갑툭 튑니다. 그동안 거론도 안 되던 천하람을 갑자기 그냥 임박해서 출전을 시켰죠. 후보 등록 그 마감 얼마 안 납두고 그때 출전시켰죠 아마. 자, 차라리 그냥 당을 떠났으면 좋겠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정당이니 모두 다 친윤해야 한다. 비윤 반윤이라는 분류를 즐기는 듯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 내부가 불행하다는 것이다. 당 내부를 흔들려고 하는 삿된 나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뭐 이러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도 이 조수진 의원의 이 발언에 적극 공감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완전한 정권교체 믿는다 조수진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네요. 자, 이번에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 혹은 2위권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뭐 무난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여성 특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여성 가산 이런 것도. 조수진 같은 경우는 적게 표가 나와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전략적인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각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자, 전주의 의원 조수진 의원 앞으로 저들 좌파들과 계속해서 싸워야 될 여전사들입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